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를 감안해서 시장 상황을 주목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러 유동성입니다. 최근에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금리 인하 대세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대세론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여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지난해 4.95%에서 3.78%까지 금리가 하락했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시중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연준이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중장기 국채 공급 과잉으로 중장기 금리의 변동성 장세가 이제 우려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 대세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대세론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금리가 지난해 4.99%에서 3.78%까지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고갈되기 시작한 게 감지됐습니다. 그러자 미국 재무부가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시중 유동성이 고갈됐다는 건 특히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장기 국채를 늘려가는 방법을 연준이 미국 정부가 채택한 겁니다. 올해 중장기 국채 공급 과잉으로 중장기 금리 변동성 장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도 이를 의식해서 올해 2분기 국채 발행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 발행을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 임시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중장기 국채 시장 상황이 특히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를 감안해서 시장 상황을 주목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급증한 미국 단기국채 순 발행량을 나타내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지난 2020년에 팬데믹이 들이닥쳤을 적에 미국 재무부는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국채를 발행할 적에는 장기 국채는 시중에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그것도 6개월 미만의 초단기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들이는데, 그 이후 팬데믹 사태가 진정돼 가면서 사실은 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자 미국 재무부는 다시 지난해 단기국채 발행을 굉장히 늘려서 지금은 단기국채 비중이 다시 팬데믹 사태 때보다도 더 높게 치솟고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살림을 6개월 미만의 급전을 빌려서 꾸려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단체에서 이거는 미국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 단기국채 발행 비중이 너무 높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장기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다시 득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하나의 상황은 단기국채에 대한 시장의 자금이 점점 고갈돼가는 이러한 직접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올해는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영래포 잔액이 2조 5천억 달러까지 달했는데 그게 최근에는 5,300억 달러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래포는 하루만 맡겨도 연 5.3%의 이자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자를 많이 쳐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래포 잔액이 줄어든다는 건 금융계 전반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연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해 12월 FOMC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 영래포 잔액 감소에 주목하면서 이제는 양적 긴축, 즉 QT 축소에 관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렇게 영래포 자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단기 유동성이 영래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일례를 들어서 3개월짜리 단기 국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국채의 금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5.5%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지금은 한 5.38%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수준도 영래포에서 주는 5.3%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머니는 유동성은 금리가 한 푼이라도 높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즉 영래포 잔액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단기국채 쪽으로 이제 몰려감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이 단기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 과다로 인해서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단기국채 쪽으로 몰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영래포 잔액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긴축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많았을 적에는 거의 9조 달러, 정확하게는 8조 9,6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을 시행하면서 2월 초에는 연준의 자산이 7조 6,300억 달러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연준이 매월 국채 600억 달러, 그 다음에 모기지증권 350억 달러에서 한 950억 달러 정도의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팔아서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중 유동성은 점차 그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게 달러 유동성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자산은 한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사이에 자그마치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시행하자 시중에서는 오히려 달러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지금 급격하게 유동성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달러가 많은 통화를 발행하자 여기에 세계적으로 달러와 경쟁하는 다른 3대 통화들이 그 발행량을 같이 늘려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준의 달러 발행액이 이 빨간색 그래프고 이후에 유로화 발행액이 저 블루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그래프는 일본의 엔화를 나타내고 저 황색 그래프는 중국의 위안화를 나타냅니다.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4대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발행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 때 미국의 달러나 EU의 유로화 그리고 엔화는 팬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통화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당시 통화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화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은 이때 통화 발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 고갈로 각국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거는 긴축을 진행하면서 일반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유동성이 줄어들므로써 금융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